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파이입니다. 자, 금일 뉴스 리플과 관련된 소식이 있고요. 다양한 또 다른 소식들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뉴스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텐데요. 비자가 지금 드디어 리플과 손을 잡을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식이냐면 비자 카드 아시죠? 그 카드 회사 비자에서 신용카드 회사인데 세계적인 이 비자 회사가 영국 국제결제 서비스 업체인 어스포트를 1.98억 파운드에 인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격으로면 약 2,804억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한 겁니다. 이런 인수 소식으로 통해서 해당 지수의 이제 주식 종가 4배로 매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어스포트는 이제 어떤 회사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스포트가 리플랩과 리플랩의 파트너로 그 리플과 어스포트는 2014년도 리플의 효율성과 이제 속도를 칭찬하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어스포트의 CEO가 리플의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보안 및 안전한 지불 네트워크를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어스포트라는 이 회사에서는 비자가 인수하는 이 회사는 이미 리플넷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이기 때문에 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건 결국에는 리플렛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어스포트가 2016년에 이제 분산지갑 허브를 출범시킨 후에 대금 결제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을 확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가 모두 이제 암호화폐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이제 소규모 기관들이 단일 API를 통해서 업무를 이제 간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과의 이제 소통을 위한 분산 원장 기술을 채택하고 구현해서 단순화와 가속화를 촉진하고 이제 은행의 대규모 추가 투자 없이 새로운 결제 기술을 통합하고 리플의 생태계에 대한 완벽한 접근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다면 결국에는 비자와 리플이 지금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어스포트라는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비자는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자동적으로 맺어지게 된 거죠. 간접적이지만. 근데 이렇게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파트너십을 이미 알고 인수를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의 이 파트너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인수를 했다라는 건 리플렛을 활용한 지금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2017년도 이후에 이 회사는 적자 폭이 이제 2배가 되었는데요. 지난 6월 30일 이후에 이제 전체 매출은 약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이 어스포트를 비자가 인수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비자가 이제 금융기술의 블록체인을 이제 사용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활용할지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리플과의 관계, 리플의 이런 기술들을 또 활용을 하게 된다면 리플에도 긍정적인 효과들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이런 연결성, 리플과 비자 간의 연결이 확실히 가까워지는 건 맞다고 보고요.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래서 리플에는 굉장히 큰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여러분들 비자는 다 아시죠? 예, 비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리플에 손을 잡는다면 정말 이제 큰 시너지가 또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이제 손을 잡는다는 명확한 그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간접적으로나마 그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이 소식이 나오면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 해킹이 지난 가격 하락의 원인이었나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갑자기 급락을 했던 시기가 엊그제 있었죠. 근데 그 시기에 급락을 했던 원인으로 지금 꼽히는 게 비트코인 지갑 안에 있었던 그 비트코인이 지금 도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약 250만 비트코인이 도난을 당했다는 건데, 그때 가치로는 11억 2,2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 비트코인이 도난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겁을 먹은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황이 이게 일렉트럼이라는 이 비트코인 지갑 안에 있었던 코인이 이제 탈취가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탈취가 됐냐? 결국에는 이 기더브라는 곳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피싱 주소를 통해서 이제 탈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일렉트럼이 제공하지 않은 2단계 인증 코드를 제시하도록 속였고, 지갑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통해서 해커들은 그 지갑의 잔액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겼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갑에 있는 부분들 지갑 관리할 때에도 이런 보안 주소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해커들이 정말 마음 먹고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옮길 때 지갑 확인할 때에도 항상 꼭 확인하시고 옮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곧 회복이 되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너무 이제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한 번의 단발적인 사건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상품권을 공개했다라는 건데요. 조폐공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상품권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대전에서 열린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서비스 언팩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그 조폐공사에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상품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도 결국에는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상품권들이 성공적으로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기술들을 분명히 개발을 하거나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해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물밀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는 곳이 이 공공기관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은에서도 화폐 아니던 이제 암호화폐를 만지작거린다라는 건데요. 한은이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컴퍼니와 블로코를 상대로 원래 프로젝트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컴퍼니는 블록체인 거래소와 암호화 자산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블로코는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원래 프로젝트 화폐 거래 관련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업체들의 지금 계약을 맺고 이 공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느니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해 보이죠.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이 블록체인 관련된 가상통화 암호화폐에 대한 보안성과 타당성을 이제 검증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 한은에서는 원래 프로젝트는 이제 사실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계약해서 현재 3개월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용역 계약 만료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받아둔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암호화폐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부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은 관계자는 현재 보고서 분석이 끝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념 검증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론으로는 알지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번 요약은 이해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테스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관심을 두고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그 원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이죠. 그만큼 이 시장이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그 국제은행들에서도 이걸 관리하고 보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실제 자국 화폐를 이 암호화폐로 발행을 하겠다라는 것도 생겨났으니까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또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에 대한 암호화폐 적용 가능성은 당연히 부인이 되는 시기이고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제 또 적용이 될지도 한번 기대하고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원 이제 스퀘어라는 이 결제 업체가 있는데요. 야후 파이낸스의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야후 파이낸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에 이제 잭 도시라는 사람과 짐 맥켈리가 설립한 스퀘어라는 회사가 10년간에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스퀘어가 이제 시총 260억 달러로 이달 14일까지 주가가 72%나 상승을 했대요.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되기 전인 9월 말까지는 170%의 성장세를 보였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업체는 실제 그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결제 업체예요. 그래서 스퀘어라는 이 업체가 작년 11월에 비트코인 거래 옵션을 300만 캐시앱을 이용해서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이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은 올해 3분기에 비트코인 부분에서 4,300만 달러 어마어마하죠. 4,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이 캐시 앱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이 미국 50개 주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벤모와 페이팔을 제치고 미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금융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비트코인 결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앱은 다운로드가 1위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세, 이 기업의 성장세를 보면 얼마나 지금 이 활용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이 그 회사 스퀘어라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면 확실하게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구나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요.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들, 이런 확산에 대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 주시고 다음에도 또
유용한 내용도 있으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고 투자는 신중하게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